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if 함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표 2에서 영어와 전산이 영어가 있어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전산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래요. 명자 붙이래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라 했으니 우리는 인원수를 구하니까 당연히 뭘 쓰면 돼요? count 함수 쓰시면 되고 count if s 넣어주시고, 첫 번째 영어 점수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몇 점 이상이요? 70점 이상. 크거나 같다 70. 두 번째 범위도 전산의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산 점수가 탭 크거나 같다 70탭. 그럼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왔네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가서 and 다음표 명 쓰시고 다음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나온 2번 문제는 뭐 그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count if s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count if s 쓰시고 국어와 영어와 전산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인 사람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편한 게 5번 문제가 이제 db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db 함수를 보면, 어머, 여기 보면 얘네들이 여기다 조건을 쓰라는 거겠죠. 컴퓨터 평균 판매수니까 여기 계산할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이잖아요. 여기 복사해서 붙이시고 컴퓨터 복사해서 옆에다 넣으시고 이면선이니까 같은 줄에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을 먼저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니까 D 에버러지를 사용하는데 조건은 F28에서 G29 여기에다 조건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속 지점 서울, 그 다음에 컴퓨터가 크거나 같다 100 조건 다 완성하셨죠. 그러면 이제 D 에버러지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눈하시고 DA 화살표로 톡톡 내려서 D 에버러지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표 전체 잡아주시고, 자, FX 들어가서 마법사 누르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 4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소를 찍거나 다운표 컴퓨터를 써도 되지만 제일 편한 건 숫자입니다. 숫자 4 넣어주시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다른 작업 없네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시험에 뭐 요런 것도 나왔다 그랬죠. dsum 나누기 dcount. 그러면 dsum 나누기 dcount에 의해서 dsum에 의해서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dcount나 dcount A가 나오겠죠. 그 dcount를 쓴다 그러면 똑같이 표 전체에서 마법사 들어가고 계산한 열번호는 숫자가 있으니까 4번이나 3번을 잡아야 돼요. 얘는 dcount를 쓰니까.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dsum 나누기 dcount로도 평균을 구하라는 작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d average가 없고 dsum 나누기 dcount를 하세요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vlookup left와 righ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놈이 치사하게 vlookup에 찾으려는 값이 좀 복잡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상품 코드와 여기 상품 코드가 있어요. 상품명, 여기 상품명이 있어요. 여기 단가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겠네 하고 청상 뭐예요?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여기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상품 코드에서
세 개를 뽑아. 상품명에서 끝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 문자열 결합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문자열 결합. 그래서 항상 V룩업이나 H룩업에 들어가면 찾으려는 범위를 보시면서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번호는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3개와 하이픈 하나 써주고 상품명 마지막 글자의 조합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의 결과를 가지고 V룩업에 찾으려는 값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먼저 왼쪽에서 레프트 A에서 상품 코드에서 3개를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15에서 3개를 먼저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해야 될 게 뭐예요? AND 다운표 빼기. 하이픈이라는 문자 하나를 결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결합해요? AND 하시고, right에 의해서 상품명에서, H15에 있는 상품명에서 마지막 글자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INK-A, 여기 있는 상품 번호가 만들어진 거죠. 자, 요거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찾아서 가져와서 판매량하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V룩업에서 단가를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에서 2열에서 뽑아요. IPP. 그런데 PRRLC. 오름차순이 안 돼 있네요. 무조건 0 써야 되겠죠. 오름차순이 안 돼 있으면. 자, 그럼 V룩업에 의해서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V룩업 하시고, 함수가 2개 이상 있다는 커서를 왼쪽에 놓고, Shift F3 탭. 자, 찾으려는 값은 지금 문자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는데 오름차순 안 돼 있으니까 0 쓰시고 확인하시면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예요. 곱하기 판매량을 해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 뭔 얘기냐 그러면 문자열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의해서 V룩업에서 찾고 그 찾은 값을 가지고 단가를 구해서 수량을 곱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먼저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3개를 뽑고 하이픈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right에 의해서 상품명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아 주시고 결합.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는 값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V룩업에 의해서 단가를 뽑으시고 그 뽑아진 단가에 의해서 뭐를 해줘야 수량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if 함수 문제를 봤더니 if right 1번에 가서 if right에 의해서 BL이면 갈색, BL이면 검정색, WH면 흰색, if가 들어갔는데 표현할 게 3개예요. 그럼 뭐예요? 중첩 if죠. 중첩 if. 그러니까 여기는 중첩 if 문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3번에도 if 랭크를 이용해서 1등, 2등, 3등 공백. 중첩 if.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습한 상에서는 1번하고 3번이 쉽고 4번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4번이. 1번하고 3번은 지금 틀리시면 안 돼요. 중첩 if 다 할 수 있죠? 구 대표님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모델명 오른쪽 두 문자가 이건 뭐예요?
모델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달라는 얘기죠. right 하시고 모델명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몇 개 뽑을 거야? 2개 하고 2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자, 항상 if 함수는 1대1로 비교하는 거 1대1.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 두 문자 가가 뭐냐면 A예요. 오른쪽에서 두 문자를 뽑았어요. 그게 BR이에요 하고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B가 BR이라는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1대1 비교. 그럼 눈하시고 따옴표 안에 BR이라고 놓으셔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이제 if 함수 들어가는데 이제 중첩 if예요. I, 탭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하고 마법사를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되니까 복사. 3일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갈색. 그 다음에 아니면일 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일 때 value false일 때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만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V. 두 번째 비교하는 건 뭐예요? BL이면 검정색, 그럼 여기를 BL로 바꿔주시고 검정색 하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WH면 흰색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왼쪽에서 오른쪽에 두 개 뽑아서 그 값이 WH 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또 if 함수를 또 추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V. 이번엔 BR이 아니라 뭐예요? WH.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흰색이에요. 하시고 뭐 아니면 이때 하라는 말 없으니까 이건 아무 작업을 안 하시면 돼요. 뭐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조건에 맞춰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게 일단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항상 비교 연산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돼?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모델명의 오른쪽 두 문자가 이게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가 BR하고 같아요. BR이면 그러면 얘가 는 BR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참일 때 갈색이라고 누르시고 세 번째 칸에서 if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조건을 붙인 다음에 BR을 BL로 바꾸고 참일 때 검정색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이고 BR을 지우시고 WH 하시고 흰색. 그리고 작업을 해봤더니 자, 그 BR이에요. 그러니까 right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은 값을 자세히 봤더니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세 가지. 그러면 굳이 if 함수를 더 추가하지 않고 검정색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흰색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 번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했을 때 write라는 작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이 내용을 채워서 BL, WH, BR 이 세 가지만 나오는구나 하고 여기에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아까처럼 if를 또 하지 마시고 흰색을 아니면일 대로 처리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첩 if가 또 나왔잖아요.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등, 2등, 3등 순으로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 등수를 먼저 구하는 게 A예요. 첫 번째는 는 1이에요 하고 1등. 두 번째는 뭐예요? 는 2예요, 2등.
세 번째는 는 3이에요, 3등. 나머지를 구하는 중첩 if죠. 얘는 이제 합계가 높은 게 1등이니까 등수를 알고 싶은가? 김수정의 합계가 153점이에요. 얘가 순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합계 전체하고 비교하는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 그랬죠. 그래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랭크 EQ 쓰라 그랬죠. EQ 쓰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가? 마법사 들어가서 탭. 두 번째 인수가 뭐냐?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구해요. 0. 그리고 쭉 채워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채워보면 등수가 골고루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 주소 여부 사용하는 거 꼭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 if 함수는 항상 언제 추가해? true, false가 나왔습니다. 는 1 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내용을 채워보면 1등이 한 명 있으니까 true가 한 명이 나오겠죠. 근데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이제 중첩 if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I 탭 함수가 하나 이상이, 두 개 이상이니까 커서를 왼쪽에 놓고 Shift F3 탭 뭐라고요? 1이면 1등. 어머, 복사를 안 했나요? Shift 탭 Ctrl C 탭 하시고 아니면 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Ctrl V. 이번에 뭐예요? 2이면 2등이라고 하시고 세 번째 칸 value if false에 가서 또 이름 상자 if 함수 추가하시고 Ctrl V. 뭐예요? 이번에는 2등을 했죠. 3이면 3등. 아니면 뭐예요? 공백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작업이에요. 중첩 if 작업.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사용할 때는 A가 뭐고 B가 뭐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값의 첫 번째 값은 뭐예요? 순위를 구한 값이죠. 얘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뭐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1이에요?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f 함수 들어가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1등이라고 넣어주시고, 물론 if 함수 들어가자마자 항상 조건을 먼저 복사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등이라고 쓰고 세 번째 칸에서 아니면 일때 if 함수 추가하고 붙이고 2를 2로 바꾸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2등. 또 세 번째 칸에서 아니면 일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인 다음에 1을 3으로 바꾸고 3등이라고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네, 그럼 차트 이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게 성명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별. 성명별. 뭐예요? 성명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관리 부서, 부서명하고 성명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만, 그러면 가슴둘레를 일단 없애는 거죠. 가슴둘레 지우시고 데이터 범위 지정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얘는 이렇게 김초로나 박영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범위를.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부서명하고 성명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명을 이용할 거야.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빠지면 여기가 성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게 성명별이라는 말을 보시고, 지금 얘가 세로막대에서 가로막대로 바뀌면서 항목에 부서명이 없고 이름만 있잖아요. 이 성명별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명별. 그 말을 뭔 얘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가로 항목 축이 부서명과 성명이 있는데 성명만 남기고 부서명은 제외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가로막대형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차트의 제목 클릭하시고 입력하려 했더니 글꼴 바꾸네요. 바로 쓰지 마시고 글꼴부터 바꾼 다음에 쓰라 했죠. 글꼴은 굴림 탭 20 엔터. 수식 입력줄에서 덮어 쓰기로 하라 그랬습니다. 사원 건강 상태. 세로 축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하기 눌러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른 다음에 축 제목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가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세로만 원해. 그러면 하이 메뉴에 가서 여기 기본 세로 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세로가 돼 있어야 돼서 여기서 더블 클릭. 그러면 축 제목 서식에 크기 및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덮어쓰기로 성명 하시고 엔터를 써주시면 되겠죠. 가로축의 주단위를, 최소값과 주단위를 그 맨 밑에 봤더니 여기가 0이 아니라 40이 돼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축 옵션 들어가셔서 최소가 40이 되네요. 그리고 주단위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0씩 바뀌었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 200이었다가 알아서 19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면 190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뀌면.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 테두리,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채우기 및 테두리 그래서 둥근 모서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 얘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채우기에 있어요? 효과에 있어요? 효과에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의 바깥쪽이 오프셋 대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작업하면 시트가 넘어갈 때마다 저장을 하라 그랬어요. 저장. 자,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우리가 그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이 일로 들어오네요.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A1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편집 상태가 됐을 때는 매크로 선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ESC 누르고, 매크로는 항상 A1에서 하셔야 돼요. 밑에 내려가면 상태 표시줄에 뭐가 있어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평균. 이름 넣어주시고, 평균을 C11에서 F11에 놓으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동 합계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이 들어갈 범위만 선택하시고 자동 합계 목록에서 평균 선택하시고 그대로 기록 중지. 배지네요. 배지. 어디에다가 H3에서 I4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이 있다 그랬고, 여기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배지예요. 두 번째. 선택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자, 삽입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바로 안 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시고, 평균이라고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라 그랬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 그 다음에 다시 A1에 갖다 놓으시고,
밑에 내려가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네요. 서식을 누르시고, C4에서예요. C4에서 F10. 치사한 함정이네요. 11이 아니에요. 11까지 하면 빵점 되는 거예요. F10까지 하시고, 마우스로 미니 도구에 보면 여기 쉼표 스타일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쉼표 스타일 누르시고, 기록 중지. 자, 도형을 어디에다가 H6에서 I7에다가 뭐를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하랬네. 선택하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고 나면 바로 연결이 잡히죠. 확인하시고 서식으로 입력하래요. 입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복사된 내용을 원본에다가 덮어 쓰시고, 평균 눌러보고 서식 눌러보고, 이상 없으면 계산된 복사본을 삭제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분석 작업의 데이터 표네요. 자, 데이터 표의 함정은 6이 D11에서 I, J, 16에 계산하세요. 요게 함정이라 그랬어요. 데이터표는 계산하고자 하는, 여기는 대출자금 월상환금 표로 해서, 표는 대출금, 대출기간, 연율을 이용하여 월상환을 계산한 건데,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기간이 이렇게 되고 연이율이 이렇게 될 때 월 납입액의 변화를 표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는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라 그랬죠. 그리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 잡는 거예요. 수식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개발 도구의 데이터 탭에, 아니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값은 연이율이네요. 연이율. 열값은 뭐예요? C열에 뭐가 있어요? 대출기간이 있네요. 대출기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데이터표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이런 형태로도. 이런 형태도 문제가 나오면 단일 변수를 했죠. 단일 변수. 연이율이 이렇게 변할 때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디다 연결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 변수는 연결할 때가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단일 변수는 여기야 막 혼동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값이 들어가는 범위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는 하시고 상황을 누르시고, 셀서식이 날짜가 돼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쉼표 스타일 일단 넣어주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횡값이죠. 연이율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연이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른 월 상환 금액의 변화를 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로. 요게 단일 변수일 때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자, 요렇게 대출기간이 변화가 될 때, 월 납입액은 어떻게 돼요? 단일 변수죠, 얘도. 그러면 얘도 값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수식을. 이렇게. 여기다 수식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우기 없을, 여기는 여기다 연결을 한다는 거. 쉼표 스타일 바꾸고, 이제 월 납입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출기간이 지금 1년이잖아요. 얘가 2년에서 15년까지 변할 때는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할까를
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유기에다 계산하세요. 그럼 함정이라 했어요.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값은 없죠. 열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연도, 대출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당연히 연도가 뒤로 갈수록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납입액은 줄어야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변수, 단일 변수일 때 각각 값을 어디다 놓나 잘 보셔야 돼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시나리오가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름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자, B15의 이름이 뭐예요? 원가 비율. 이름 상자에다가 원가 비율이라고 쓰시고 엔터. 두 번째가 뭐예요? G13의 순이익 합계 하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품별 판매 현황표에서 원가 비율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값, 여기가 결과값. 시나리오는 입력값에 포인트를 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가 아니라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죠. 원가 비율 증가라는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긴 건 살짝 복사를 해놔서 다음에 이름 쓸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복사를 해놓으시고 탭. 항상 이름 쓰고 탭해서 변경실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B15가 맞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얼마? 30%. 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원가 비율 인하죠. 그럼 아까 이름 쓴 걸 복사해 놨으니까 붙이고 증가를 지우시고 인하라고 쓰시고 다시 한번 탭키를 눌러서 변경셀 입력 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확인. 얼마로 바꿔? 20%로 바뀌어요. 확인해서 시나리오 두 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시고 잘못됐으면 편집에 가서 수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은 표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요약. 그러면 결과 셀이 선택이 되면서 시나리오 요약으로 보고서를 뽑을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름을 정의한 것 2개,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든 것 2개, 변경되는 것 2개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꼭 마지막에 봐야 될 게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가 우리가 왼쪽이라 그랬어요. 왼쪽 홀은 바로 앞에. 9번은 바로 앞이고 1번이 뒤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이거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 작업은 다 했고 기본 작업 3.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은 항상 기억하는 거 뭐예요? 제목행은 제하고 범위를 잡아요. 조건을 판단하는 첫 번째 줄에서 작업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성별이 조건 1이죠. 이면서 AND 총점이 70 이상 조건이 2개죠. 그럼 첫 번째 조건에 A와 B를 봐야 되겠죠. 성별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값이 여예요. 지금 여기 달러를 붙이는 이유 알고 계시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에는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서 행방향,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면 열방향으로 모양을 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완성하셔서 true, false를 보시고 그럼 여기 첫 번째 true와 첫 번째 false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니까 true, 남자니까 false. 그러면 이제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AND
마법사 들어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총점이 70 이상. 총점이, 첫 번째 총점에 있는 값을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에서 열고정으로 바꿔주시고, 크거나 같다 70이에요. 하는 두 번째 조건을 처리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 and는 뭐예요? 두 개가 다 true야, true잖아요. 여기 남자 있으니까 false. 근데 여자면서 70 이상이니까 true. 남자니까 false. 남자니까 false. 남자니까 false. 여잔데 false가 나왔네요. 성적이 70점이 안 됐네요. false. 이런 식으로 true, false가 항상 true, false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이 없으니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수식을 복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 규칙의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하여 컨트롤 V.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표준색 파랑. 서식에서 색깔을 파랑으로 넣어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true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행에 파란색을 넣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된 수식을 제거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기본 작업 2로 넘어가면 되겠죠. 기본 작업이 질문 있나요?